미주 세종장학재단과 남가주 에디슨사의 장학금까지 이번 주 한인사회는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장학 지원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11월 셋째 주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LA 총영사관이 후원한 제21회 차세대 정체성 리더십 포럼이 토요일인 지난 15일 LA 시청에서 200여 명의 한인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차세대 한인들이 한미 양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스티브 강 L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과 박주은 KAGC 디렉터, 에밀 맥 전 LA 소방국장, 앤드류 김 의학 박사, 스테파니어 USC 법대 대학원생 등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5명의 연사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리더십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이 내일 한국의 보물 특별전 강연을 개최합니다. 오전 11시 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대표작 전시를 서부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체이스 로빈슨 관장과 황선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미술가 문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가 참석해 고대 불교 조각과 도자기, 회화, 근현대 미술에 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과학과 수학 등 스템 분야에 열정을 가진 고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에디슨사는 매년 30명의 12학년생에게 4년에 걸쳐 1인당 5만 달러씩 총 1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1학년을 마친 후 남가주 에디슨사에서 유급 여름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1월 4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의 교량과 터널 7곳의 통행료를 3% 인상하는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 진전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취업이민 2순위는 2023년 1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3순위 승련직은 2023년 4월 1일에서 4월 15일, 비승련직은 2021년 7월 15일에서 8월 1일로 각각 2주 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족이민 문호는 동결됐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연말을 맞아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기빙 튜즈데이를 맞아 11월 한 달 동안 후원 참여자에게 후원금 $1당 라부부 기브어웨이 래플 티켓 한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정신건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참여자들은 라부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 래플에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에서 오는 12월 6일 그로브의 겨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그로브의 겨울은 빌리지 그린공원에서 열리며 매년 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는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 겨울 축제로 인공눈에서 눈썰매를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산타클로스 부부의 방문 이벤트, 다양한 공예품 전시와 판매, 합창과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는 22일 한인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는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아이캠프가 개최됩니다. 비전케어 USA는 펠팍에 있는 성모학과에서 9번째 무료 개안수술 아이캠프를 개최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한인 60명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세종장학재단이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총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재단은 미술대회와 골프대회를 통한 기금 조성으로 고교생 8명과 대학생 12명 등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후원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 베나로야홀에서 대규모 한국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관사인 한인의 날 축제재단과 시애틀 한인회 등은
광복 80주년과 한국전쟁 75주년, 이민 122년을 기념해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전통과 창작무용, 국악과 퓨전음악, 타악과 풍물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한인들은 샛별예술단 웹사이트에서나 전화로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내년 5월 파사데나에 미국 1호 매장을 오픈합니다. CJ 올리브영은 세계 최고 뷰티 시장인 미국에서 K-뷰티 열풍을 기반으로 K-뷰티 특화 매장 모델을 처음 선보인다며 유행에 민감한 MZ세대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 1호점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내 여러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매장들을 K-뷰티 쇼케이스 컨셉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된 조선 후기 불화를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메트 뮤지엄은 이 불화는 1798년에 제작됐으며 강원도 속초 신흥사 명부전에 걸려있던 시황도 10점 가운데 마지막 그림으로 1950년대 초반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해당 작품을 수집했으며 이번 달 14일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메릴랜드 패서디나에서 차량 내부에 마약과 권총이 발견돼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애나운들 카운티 경찰은 지난 15일 밤 9시쯤 교통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서 헤로인과 펜타닐로 추정되는 분말과 장전된 권총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최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만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폰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구글과 삼성기기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면 나이 확인과 주류 구매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고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숨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고 정기 순회 영사 업무가 내일 오전 JJ 이벤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샌디에고 한인회는 예약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50명에게 번호표가 배부되며 준비 서류는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마당몰에 리전시 극장이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에 본사를 둔 리저시 띠어러는 올해 초 CGV 부에나파크를 인수한 데 이어 CGV LA도 인수해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전시 LA에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최신 한국 영화를 함께 상영하며 매주 화요일에는 모든 상영작을 $7 50센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미리 박사가 오렌지 카운티 명예의 전당에 선정됐습니다. 오씨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1948년 런던 올림픽과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다이빙에서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세미리 박사를 2025년 헌액 대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세미리 박사는 의사이자 멘토일 뿐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발표한 우수 한식당에 LA 지역의 한식당 3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맛과 품질, 한국식 식재료 사용 등 27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전 세계 7개 매장을 신규 지정했으며 LA에서는 수원갈비와 바루, 대도식당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주한미동맹재단은 다음 달 4일 한국 영화를 감상하고 한국의 가치와 정서를 공유하는 MLT 포럼을 개최합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의 룩다이닌 시네마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상영되며 영화를 매개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조지아주 둘루스시 한인운영 대중목욕탕 제주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이 여성 전용 사우나에 침입했다 검거됐습니다. 귀네카운티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흑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시코리아타운 주민의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등 봉사단체들과 LA시 10지구 시의원실이 함께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대청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 오전 9시 LA 총영사관에서 출발해 윌셔와 육과 버몬트와 놀만디 구간 일대를 청소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 직장인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의식과 공공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한국의 신진 감독들의 대표작 4편이 LA에서 상영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한국영화 아카데미와 함께 오는 12월 9일과 10일 시네넥스트라는 제목으로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허가영 감독의 첫 여름과 너를 심을 땅, 황혜인 감독의 홀, 김보솔 감독의 광장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YMCA에 건축 지원금 30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롱김 의원은 플러싱 커머스 2단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러싱 공영주차장 부지에 6만 2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YMCA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미국 공항 검색대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TSA는 내년 1월부터 리얼 아이디나 여권 없이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행객들은 생체 인식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1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총영사 봉사상과 교육원장 봉사상을 새롭게 수여합니다. 총영사관은 올해 미국 대통령 봉사상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상으로 한글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에서 봉사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봉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사상 신청은 각 재외교육기관을 통해 12월 7일까지 접수하며 국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